마지막으로 실력파 아티스트 박보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의 사망 원인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양주 남부경찰서의 정보를 토대로 사건 개요와 주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이은 히트곡과 대규모 팬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가요계 유명 아티스트 박보람이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경기 남양주 경찰서에 따르면 박보람이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전날 오후 9시 55분께 남양주시 한 지인 집에서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다. 이로 인해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가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을 때 걱정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박보람의 지인들은 재빨리 경찰과 소방서에 박보람의 상태를 신고했다. 제공된 세부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욕실 세면대 앞에 엎드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심폐소생술, CPR을 시도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박보람 씨를 긴급히 한양대 구리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박보람의 몸에는 별다른 외상 흔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많은 가설이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박보람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일각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경찰이나 관계자로부터 해당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나 기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보람의 팬덤과 한국 연예계는 젊고 유망한 인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모가 SNS와 온라인 포럼을 통해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소속 아티스트들의 건강 및 정신상태 관리에 대한 큰 의문점도 제기하고 있다. 업무와 개인 생활의 압박은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원과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이 박보람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사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더욱 명확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박보람의 죽음은 한국 연예계와 팬들의 마음에 큰 공백을 남겼고 그녀의 이름은 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점이다. 수사팀장인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만 말했다. 이 발언은 경찰청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귀에 들어가 지역사회의 호기심과 우려를 증폭시켰다. 한편 유명 가수 박보람의 사망 소식은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해당 정보는 당국이 아닌 소속사를 통해 공개됐다. 박보람을 대표하는 제나두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성명을 발표해 전국 수백만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제나두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보람이 지난 4월 11일 늦은 밤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박보람을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뜻밖의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젊은 아티스트의 가족과 친구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논의한 뒤 적극적으로 장례식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한번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있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은 박보람을 장래가 촉망되는 재능 있는 예술가로 기억하면서 슬픔과 동정의 물결이 지역사회를 압도했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은 이 어린 소녀의 신비한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찾으려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빛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박보람의 장례식은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실력파 아티스트를 애도하며 추모하며 치러졌다. 그녀는 탁월한 목소리와 재능, 그리고 경력에 대한 확고한 정신과 결단력으로 항상 저는 자신의 리즈 시절 외모를 한껏 뽐내며 전 세계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마빈의 방에서 드니로와 다시 재회한 그는 97년 타이타닉을 통해 2조가 넘는 역대급 흥행 수익을 거두며 탑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당시 전 세계가 레오 신드롬에 빠졌을 정도로
그는 큰 스타가 되지만 그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연기력보다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에 점차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할리우드의 대표 환경보호론자 중 하나로 알려진 디카프리오는 98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을 설립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배우가 아니었으면 해양학자가 되었을 거라고 말할 만큼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 재단을 통해 지구온난화, 생물 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등에 집중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과 모금활동 등의 환경보호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보호를 위해 그는 한동안 친환경 자동차인 프리우스를 타고 다녔으며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를 즐겨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공식적으로 유엔 기후변화의 대표자로 임명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타이타닉 이후 아이언 마스크, 리치 등 몇 편의 영화에 출연한 디카프리오는 계속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지의 페르소나로서 갱스 오브 뉴욕을 통해 청춘 스타 이미지에서 진정한 연기자로서의 방향 전환을 알렸으며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 출연하여 골든 글로브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함께한 애비에이터를 통해 실존 인물인 하워드 휴스를 완벽하게 그려내는 명연기를 펼치며 생애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에서도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으로 노미네이트 되게 됩니다. 이후 디카프리오는 자신이 직접 에페인웨이 프로덕션이라는 영화사를 설립하고 영화계의 거장들과 함께하며 흥행과 비평 부문에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필모그래피를 쌓기 시작합니다. 2006년에는 시에라 리온의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분쟁을 다룬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통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지만 다시 한번 수상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마틴 스콜세지와의 세 번째 영화 디파티드와 리들리 스콧 감독의 바디 오브 라이즈, 그리고 디카프리오의 절친인 케이트 윈슬렛과 타이타닉 이후 11년 만에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후에는 마틴 스콜세지와 네 번째로 셔터 아일랜드를 촬영했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함께한 인셉션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디카프리오는 지속적으로 아카데미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그는 노골적으로 아카데미 수상을 위한 영화 촬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화 바탕이나 거장의 굵직한 영화 촬영에 집중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제이 에드가에 출연하였는데 이 영화에 자신의 어머니가